안녕하세요, 플랫입니다. 이번에 건축 알뷰 가져온 킷은 HG RX78 건담입니다. 많은 분들이 썸네일을 보셔서 알겠지만 이 친구 구판 HG 건담인데 지금 나온 HGUC 리바이브 바로 직전인 HGUC 건담이 아니라 그 전인 최초의 HG 그냥 HG 건담입니다. 유튜버를 하면서 이 친구를 하게 될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시청자분이신 건칠앤 유건다님께서 많은 분들하고 요 킷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조립하는 것도 봤으면 좋겠고 리뷰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저한테 조립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한 번 더 감사하다는 말 하고 싶고요. 먼저 간단하게 이 킷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최초의 HG 건프라입니다. 1990년 3월에 발매를 했고요. 가격은 당시 가격인가봐요. 1000엔입니다. 제가 왜 이걸 당시가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 친구가 최초의 HG 건프라이자 유일하게 공식적으로 단종이 됐고 절판이 된 킷이에요. 2001년도에 마지막으로 생산이 됐고요. 이 친구 이제 더 이상 신규 제품으로는 구할 수 없는 제품입니다. 그럼 어디서 구해야 되느냐? 이미 출하된 제품들 중에 구매하고 보관했던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가게 창고 또는 그것들을 이제 중고로 팔았으면 이제 중고 마켓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새 제품을 구할 수가 없고요. 지금 이 킷도 거칠의 유건단님께서 일본에 방문하셨다가 중고샵에서 구매를 해오신 제품입니다. 등장 작품은 다들 알다시피 기동전사 건담의 주역기체 건담으로 나오고 있고요. 파일럿은 아무로 레이가 되겠습니다. 제가 보통 이제 이 건축 알뷰 리뷰할 때는 박스 아트를 잘 보지 않는데 이번에는 박스 아트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외관 리뷰로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일단 박스 아트를 한번 봅시다. 이렇게 박스 아트가 있죠. 이름은 RX78 건담. 여기서 다시 E가 빠졌어요. 제가 이게 조사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명확한 정보는 없더라고요, 이 박스 아트 관련돼서. 그래서 유출을 해보건데 디테일한 설정이 나오기 전이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RX78E라는 2호기라는 그런 설정이 완전히 자리 잡히기 전에 나온 게 아닌가. 보시면은 UNT 스페이시 명칭도 그대로 쓰고 있죠. 그래서 진짜 오리지널 HG 건담입니다. 이 친구 앞에 또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또 빼먹었죠. 계속 리뷰하다 보니까 빼먹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 친구가 최초의 HG 건담이자 최초의 시스템 인서트 방식을 써서 만든 킷인데 그게 어떤 건지는 외관 설명을 하면서 볼 거고요. 일단 박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보면 이제 건담은 HG 건담이고요. 옆에도 이런 설정들이 적혀 있고요. 지금의 박스 아트랑 많이 다른 구성이야. 항상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 기능 이런 것들 이렇게 박스에 들어가 있죠. 박스 아트는 이렇게 생겼고요. 박스를 열면 일단 제가 런너는 다 빼놨어요. 이 다음에 런너를 보실 건데 이렇게 빼면 안에 이렇게 띠지가, 이거 띠지라고 해야 되나? HG 하이그레이드 이제 킷을 나타내는 이제 로고랑 이렇게 표시가 있고 이렇게 커버가 있어요. 그리고 설명서가 있습니다. 이 설명서도 굉장히 처음 보는 낯선 설명서예요. 제가 MG 1.0도 해봤잖아요. 1.0, 1.5도 해봤는데 거긴 좀 더 널찍한 이제 설명서가 들어있는데 이 친구는 이제 진짜 책자 형태, 얇은 책자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거 너무 낯선 느낌이에요. 신기합니다. 보시면은 알겠지만 여기 이렇게 프레임 내용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뒤에 자세한 리뷰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엽서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요. 좀 신기했습니다. 처음에 이거 까고 당황했던 게 이게 완전 밀봉된 상태가 아니었나봐요. 처음 이제 구매하신 분이 중고에 팔기 전에 벌레가 죽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조그만한 거. 처음에 너무 당황했습니다. 그거는 휴지에 잘 버려서 버렸고요. 박스는 이렇게 봤고, 그러면
세워서 일단 한번 처음에 볼까요? 세워서 프로포션을 한번 보면은 1990년도에 나온 것 치고는 프로포션 자체는 크게 나쁘지 않아요. 다만 친구가 확실히 옛날 킷이다 보니까 헤드가 유독 크고 하체 비율이 조금 더 가는 느낌이 있다라는 거. 이거 전에 나왔던 베스트 메카 컬렉션 144분의 1 그 건담보다는 좀 더 나은 형태를 보여준다. 그리고 나름 리파인도 꽤 들어가 있고 거기다가 이제 이런 스티커를 이용해서 좀 더 꾸며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스티커를 최대한 줄였는 게 왜 그러냐면 저는 원래 이제 애니메이션에 나왔던 디자인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뭐 버카나 뭐 특정 RG 빼놓고 제가 데칼이나 스티커를 잘 붙이지 않기도 하고 의뢰 제품이다 보니까 이걸 도색하실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먹성 같은 경우에도 패널 라인이 워낙 오래된 친구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절판된 만큼 금형 상태가 그렇게 좋진 않았던 것 같아요. 단종을 시킨 이유가 이제 금형을 더 이상 이제 보수해서 찍어내기 힘들다라는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이제 패널 라인도 되게 얕고 그래서 굳이 먹선을 넣어주진 않았습니다. 좀 더 오리지널한 느낌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 딱 이 고간에 이 V자만 붙여줬습니다. 그러면 자세히 우리 둘러볼 건데 그 보기 전에 이제 뒤에도 한번 이렇게 서 있는 상태로 한번 보시고요. 그러면 자세히 들어서 이제 외관을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색분할이 잘 되어 있는 편이에요. 나름 보면 그 전에 나왔던 베스트 메카 컬렉션의 그 통짜 하얀색 그 친구 다 도색을 해줘야 되는 거랑 비교를 하면은 장족의 발전이죠. 이 노란색 파츠며 눈 그리고 블레이드 안테나 쪽에 요거는 제가 도색을 한 겁니다. 붉은색. 원래 블레이드 안테나는 통짜 하얀색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대신 이 혓바닥, 눈 이런 거 다 이제 색 분할이 되어 있고 여기 헬륨 컨트롤 코어도 분할이 되어 있고 이제 발, 백팩, 빔샤벨 이런 거 다 색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방식을 색 분할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 지금의 런너를 색깔별로 사출한 게 아니라 애초에 시스템 인서트 방식을 사용한 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메인 런너예요. 이게 요즘으로 하면 A 런너인데 이 당시에는 런너에 알파벳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구분이 없어요. 그냥 번호 순서대로 파츠 번호 순서가 런너마다 다 순번을 공유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런너가 3개잖아요. 그 3개가 1, 2, 3, 4, 5, 6, 7, 8, 9, 10 뭐 넘어가서 또 이렇게 연결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스템 인서트가 뭐냐? 지금 런너 보시면은 지금 여러 가지 색깔이 같이 들어가 있죠. 여러 가지 이제 플라스틱을 같이 사출하는 방식입니다. 한 통에. 저도 이제 사출 쪽은 정확하게 몰라서 근데 좀 제가 이제 본 거로는 이렇게 한 금형에 한 파츠에 색을 여러 개 또는 여러 개 플라스틱을 같이 사출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본체 색분할 보면 시스템 인서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 조립 영상 보시면 이제 알겠지만 통으로 사출이 되어 있어요. 한 파츠예요. 색깔이 여러 개가 한 파츠에 같이 사출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안에 이제 통짜 프레임이 또 들어가 있어요. 외관 프로포션은 여기서 이제 스티커 붙이고 이렇게 깔끔하게 이제 도색도 하고 하면은 꽤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외관 보시면 지금 이 접합 라인이 엄청 보이잖아요. 얘도 금형에서 찍어낸 지 좀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합이 이게 완전히 잘 안 꽂힙니다. 밀려나고 발 같은 경우에도 너무 타이트해서 깔끔하게 꽂혀지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외관을 봤고요. 이제 무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무장을 갖고 왔습니다. 무장하고 추가 파츠 갖고 왔는데 제일 먼저 보실 거는 실드입니다. 네, 실드가 이것도 시스템 인서트 방식으로 제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붉은색하고 하얀색 파츠는 통으로 사출이 됐고 이 노란색 파츠는 잘라서 이제 꽂아준 겁니다. 생각보다 실드 프로포션이 나쁘지 않아요. 꽤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안에 이 파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제 팔에 꽂아줄 수 있는 조인트거든요. 이렇게. 네,
이렇게 꽂아주는 조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빔샤벨, 요 빔샤벨 수납도 가능한 걸 묘사가 된 거예요. 이거는 이제 빠지진 않고요. 그냥 형상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빔샤벨인데 이 친구 빔 파츠가 없어요. 빔 파츠가 동봉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통짜로 플라스틱으로 사출되어 있는 겁니다. 하얀색으로. 그런데 이거는 제가 다이소 메탈릭 아크릴 마커로 메탈릭 핑크로 칠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쥐고 흔드는 빔샤벨 파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주카 들어 있습니다. 이거 뭐 간단해요. 그냥 좌우 결합으로 하는 일반 바주카고요. 그 다음에 빔 라이플 있습니다. 빔 라이플 간단하고요. 뭐 가동하는 부분 없습니다. 이 좌우 결합한 다음에 파츠 그냥 하나 꽂아주는 게 답니다. 그리고 요게 빔 라이플 손 하나 들어있는데 제가 미리 여기다 꽂아놨어요. 어차피 빔 라이플 손은 여기에밖에 못 쓰니까 여기에 이렇게 아예 꽂아줬고요. 그 다음에 손 파츠가 지금 두 쌍하고도 하나 들어있어요. 그 지금 펴진 프로포션용 손이 지금 한 쌍 들어가 있고 빔샤벨을 쥐어줄 수 있는 주먹진 손 한 쌍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빔 라이플 손 바주카랑 빔 라이플 쓸 수 있는 빔 라이플 손 이렇게 해서 두 쌍하고도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파츠는 바주카 수납할 때 쓰는 겁니다. 꽂아주고 바주카 이렇게 수납할 때 사용해주는 파츠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빔샤벨 파츠를 뺄 수가 있는데 사실 뭐 빔 파츠는 없으니까 이건 뭐 빼나 마나 무장이긴 한데 그냥 무쓸모입니다. 이렇게 무장하고 추가 파츠 알아봤고요. 다음은 이제 기믹 및 가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은 기믹이 뭐가 있냐면 뭐 빔샤벨 파츠 뒤에 빠지는 거, 그래서 하나 빼고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 하나 있고요. 지금에 나오는 퍼건, HG 퍼건들에게는 없는 기믹이 있죠. 그건 바로 코어 블럭 시스템입니다. 추가 무장하고 파츠 때 일부러 안 보여드렸어요. 기믹에서 보여드리려고. 근데 불안해요. 이게 보시면 약간 이 기믹이 근데 불안한 게 뭐냐면 지금 빼서 보여드렸잖아요. 이 핀으로 아주 간단하게 고정하고 빼는 방식이에요. 안에 넣고. 그러다 보니까 불안해. 부러질까봐. 소리도 불안불안하죠. 옆에 두고 코어 파이터가 있습니다. 되게 작죠. 이 코어 파이터가 이제 코어 블록 형태로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심지어 코어 파이터로 변형도 가능합니다. 이건 진짜 놀랐어요. HG에 이렇게. 그리고 얘가 나와라. 이렇게 빼고 여기 위에 날개 부분을 이렇게 꽂아서 코어 파이터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야, 이거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얘 때문에 지금 초점이 안 맞는데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작아가지고 보여드리기가 진짜 힘드네. 하여튼 다만 이 친구 코어 파이터 상태에서 랜딩 기어는 없어요. 랜딩 기어는 없고 그냥 이렇게 상태로 만들어줄 수 있고, 여기에서는 이제 코어 파이터 빼고도 이렇게 티가 안 나요.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기믹은 이게 다예요. 그래서 기믹까지 봤고요. 기믹을 봤으니까 가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동 머리부터 보겠습니다. 머리 가동이 없어요. 좌우 회전도 머리라기보다는 목이죠. 목 부분이 같이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이게 다예요. 뭐 360도 회전 가능하고요. 목을 들어주고 내려주고 뭐 그런 거 전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어깨 같은 경우에는 90도 가능합니다. 뭐 다른 게 없어요. 그냥 90도입니다. 원래 여기 이제 통짜 파츠가 이제 관절이 들어가거든요. RG처럼 통짜 관절이 들어가는데 화려한 가동성을 보여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 어깨는 이렇게 90도 가능하고요. 팔 이렇게 들어주는 거냐 뭐 크게 문제 없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팔꿈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입중 관절이라 가지고 90도 가능하고요.
재밌는 게 이게 볼관절이에요. 그래서 이게 상박 회전, 뭐 하박 회전 이게 아니라 그냥 이 팔꿈치 자체가 회전을 합니다. 볼관절이다 보니까 좀 너무 신기했고요. 손목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볼관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허리 같은 경우에는 가동이 없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코어블럭 자체가 꽂히기 안이 통 비어 있고 시스템 인서트 사출로 아예 통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허리에 가동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앞스커트 개별 가동이 되고요. 이때는 개별 가동이 기본이에요. 이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렇게 크게 올라가 주진 않습니다. 여기 부딪혀서 빠졌어. 그 다음에 백스커트는 움직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 스커트도 가동은 하는데 되게 조금 움직여줍니다. 고관절 다리 들어주는 거는 요 스커트까지 크게 올라가고요. 스커트가 없다면 더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볼관절이다 보니까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볼관절이라서 헐렁하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통짜 파츠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RG에 스커트가 없었으면 더 벌어질 수 있었을 거예요. 이제 관절이 이렇게 생겼는데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HG가 나름 신경을 써서 만들었구나. 다만 아까 말했다시피 고정성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야, 이건 날 시험하는 거니? 코어 파이터를 꽂아야 잘 고정되어 있고, 하여튼 이 고정성이 약합니다. 이게 아마 볼관절이지만 위에를 이제 타공을 해서 더 각도를 벌어질 수 있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뒤로 빼는 거, 백스커트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여기 한계고요. 그 다음에 무릎 같은 경우에는 90도가 좀 안 됩니다. 안에 프레임이 이 친구도 다리에 통짜 프레임이 들어가지만 그래서 90도 안 되게 구부려지고요. 발목 같은 경우에도 통짜 파츠 관절인데 앞으로 요만큼밖에 움직이지 않고요. 요만큼. 좌우 틸트는 당연히 되지 않고요. 뒤로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움직이는 것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 1990년도에 나온 킷에 뭐 그런 현대식 가동성을 바라면 안 되겠죠. 다만 그 당시를 생각을 한다면 그 당시에 이 정도도 엄청난 가동성이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베스트 메카 컬렉션 같은 경우에 이거 전에 나왔던 HG가 아닌 일반 144분의 1 건담 만든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 가동성을 보면 이건 진짜 엄청난 발전이다, 그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가동성까지 우리가 다 봤고 최종 포즈 잡아보고 최종 평 그리고 뭐 여러가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즈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추가로 이 친구 제가 최종평 하기 전에 한 번 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촬영하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만 보기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친구 RG 2.0하고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평 하기 전에 이제 보너스로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프로포션 사이즈가 많이 작아진 것 같아요. 차이가 34년 차이 나는 겁니다. 34년. 지금 HG 리바이브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지금 제가 HG 리바이브가 없네요. 또 이제 EG 퍼건도 있는데 지금 다 집어넣어가지고 꺼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이렇게 보면은 참 재밌습니다. 시대의 차이가 꽤 많이 나는구나. 안에 들어가 있던 통짜 프레임이 이렇게 프레임으로 발전을 하고 시스템 인서트로 만들어졌던 이 외장이 파츠 분할, 색 분할로 이렇게 구성이 됐다라는 게 아주 참. 그리고 뭐 이지 퍼건 이런 거 갖고 오는 것보다 이렇게 RG 제일 최신 퍼건을 갖고 오는 게 좀 더 극적이잖아요. 자세히 한번 보면 비교를 한번 자세히 해봅시다. 이렇게 보시면은 정면은 이렇고요. 뒤에 이제 이 친구는 이렇습니다. 이 백팩 요거는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요 방패에 꽂아줄 수 있는 조인트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세월이 진짜 많이 바뀐 걸 알 수 있죠. 네, 발바닥도 한번 보시죠. 민자 발바닥하고 세상 복잡한 발바닥. 네, 최종 정리 하겠습니다. RG 2.0 하고 비교도 해봤고요. 진짜로 이번에 최종 정리 하도록 할게요. 제가 이 친구 하면서 진짜 재밌었어요. 재밌고 신기하고 진짜 뭐 MG 1.0 때도 얘기를 했지만 근데 그거보다도 더 재밌었어요. 왜냐면 HG에서는 볼 수 없었던 프레임이 처음 출시된 거에 오히려 프레임이 들어가 있었구나. 특히나 또 이제 외관의 시스템 인서트, 지금은 색 분할이 런너별로 색을 다 찍어내서 끼우는 방식이었는데 이 친구는 아예 색이 다른 애들이 한꺼번에 한 파츠를 이뤄서 들어있다 보니까 그 부분도 되게 신기했습니다. 이 친구는 당연히 지금 현대에 지금 나오고 있는 이제 건프라랑 비교를 하면 떨어지지만 참 재밌는 게 뭐 이제 실드에 여기 보시면은 이 돌기 있거든요. 여기 실드 보시면 이런 돌기 있는데 이런데 이제 빅라이프 수납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가능하고 최대한 할 수 있는 거는 노력을 한 것 같아요. 뭐 스티커로 좀 더 디테일업을 하고 색 분할도 최대한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진짜 재밌었고 물론 지금 건프라랑 비교하면 당연히 떨어지고 뭐 만들만 하냐 조립감 괜찮냐라고 물어보면 조립감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나온 지 오래됐던 친구기도 하고 결합할 때 너무 빡빡하다든지 잘 꽂히지도 않고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그런 거 조립감 보고 사는 친구는 아니죠. 그래서 이 친구 살만하냐 하면 이 친구 가격이 지금 중고가로 7,150엔입니다. 한화로 지금 환율로 따지면 거의 6만원, 7만원 가까이 되는 돈인데 선뜻 뭐 추천은 하기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옛날 kit이고 가격도 프리미엄이 붙어서 비싸고 한국에서도 구하기가 힘드니까. 다만 퍼건을 너무 좋아해서 나는 수집을 해야 된다 하시면 구매하셔도 상관없고, 다만 이제 조립을 할 건지 조립 안 한 상태로 보관할 건지는 이제 개인의 선택이겠죠. 그리고 혹시나 조립을 하실 분들이 있다면 이제 주의해야 될 점 몇 가지 뭐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면, 파츠 이제 조립감이 되게 안 좋아져 있어요. 예전부터 이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시면 이제 발이라든지 이런 결합이 제대로 안 되고 벌어져 있는 모습이 보이죠. 잘 되는 부분은 잘 되는데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는 이제 수핀을 좀 깎아주던가 자르던가 뭐 그런 식으로 하던가, 너무 무리해서 조립은 하지 마세요. 오래된 킷이다 보니까 잘 부러질 수도 있거든요. 감안하고 조립하셔야 된다. 뭐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뭐 단점이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왜냐면 이 친구 단점을 말할 수 없는 게 엄청 예전 거니까 단점 부분도 패스. 건프라를 다루는 유튜버로서 굉장히 기뻤고 재밌게 조립을 했습니다. 이게 절판이 돼서 더 이상 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이 친구를 구하지 못한다는 게, 쉽게 구하지 못한다는 게 너무나도 아쉬운데, 베스트 메카 컬렉션처럼 현대의 기술로 이 프로포션 해서 나와주면 어떨까, 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관절이 어떻게 구한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관절이 되게 약하거든요. 지금 낙지 중에 낙지입니다. 자세 잡기도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한정판이라도 그런 거 나와주면 좋지 않을까. 이 친구 관절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HG RX78 건담 리뷰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언제나 슬기로운 프라 생활 되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플래시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끝!